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왔으며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철학을 투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모두의 찬성에 반하는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고 불의에 맞서는 당당한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소신 또는 강단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즉, 소신이란 스스로 붙이는 껌딱지 같은 게 아닙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한 당의 징계 결정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수처 설치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는데 금 의원은 당이 과연 정상인가 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6월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의 당헌 당규가 이를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본 적이 없는 결정이라며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려 당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2006년 검찰 재직 당시 한 언론사에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기고했다가 당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에서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 사태를 초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언급하며 선거법도 실패했는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지적도 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리심판원의 경고 결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건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이라고 합니다. 당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며 4분 오열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금 의원은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지도부에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님, 공수처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기권을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금 전 의원님은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금전 의원님 말씀은 최근 미통당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리와 조선일보가 팩트를 지키겠다고 일면에 팩트체크란을 개설한 것과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는 소신이라는 것은 당신 또한 검찰 조직의 일원이었고 지금도 그 내부자들과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논리일 수 있다는 상식적 의심을 해봅니다. 하물며 국정을 감시하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엄정한 국정감사장에서 그 검찰 수장과 히히덕거리며 국회 엘리베이터를 함께 올라타는 모습을 본 수많은 국민들이 과연 당신의 그 소신을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까요? 국가에는 법이 있고 사회에 규칙이 있듯 당에도 당론과 당헌, 당규가 존재합니다. 나라법을 어기고도 소신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법을 어기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검사 출신이니 잘 아시겠죠? 당헌, 당규 또한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것은 꼭 같은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까지 이런 징계는 처음 본다며 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같이 검찰 출신들이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소신과 원칙, 법의 준엄함을 부르짖고 싶은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고 역시 자녀 입시 문제의 나경원 문제, 칼 858기 폭파 조작 사건,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게 명백한 국가전복, 인권유린, 권력 남용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비하면 표창장은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입니까?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재벌을 비롯해 그 아들, 딸들의 사건, 사고는 금전적으로 합의하거나 검찰과 재판부 등 일부 힘있는 자들의 언저리에 기생하는 분합이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 유야무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법대로 제대로 해보자고 만드는 게 공수처고 그 설립 취지는 대통령과 주변 고위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그런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면서 무슨 소신을 이야기하는지 정상적 국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소신,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작아 보입니다. 지금은 개인적 소신으로 국가적 대의를 희생시킬 때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린 이래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사기가 이렇게 충천한 때가 있었습니까? 역사에서 보듯이 권력이 팔아먹은 나라, 국민들의 피땀과 희생으로 지켜내고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제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들만 변하면 미래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자잘한 소신보다 대의를 지켜나가는 크나큰 대신이 되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민청원에 답변했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즉 공수처 신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 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더해 줍시다. 청원인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면죄부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현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검찰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다 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정당 지지자들도 60에서 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가 중립적인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처방약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 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제한됩니다.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는 다릅니다. 상설특검 제도는 기존 개별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 약방문이라 개별특검법에 의한 특검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입법 후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공고했습니다.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공수처를 원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에서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이 반발에 좌초했습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